이재명 이 민주당 대표 얘기를 안 했으면 합니다. 하도 그냥 요즘에 이재명을 너무 많이 달아서 또 시청자들도 식상할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날이면 날마다 이 범죄 관련 비리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본인 스스로가 이 사고 비슷한 것을 쳐요. 자초하고 있죠. 말 실수를 자초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경우도 7일날 그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 한미일 지금 합동훈련을 9월 30일 했고, 저기서 탄도미사일도 쏘아대고 IRBM까지 그 중거리 탄도미사일 쏘면서 레이건 호함이 다시 돌아오듯까지 그런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6일 날에는 북한의 공군기 12대가 무력 시위를 했고 우리 공군기도 또 30대가 출동해서 맞대응을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미 연합훈련은 극단적인 친일 행위다.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한국어가 안보가 아니라 일본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다 하면서 전에 그 조국이 이야기했던 죽창가를 들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결국 아까 우리가 말씀한 정책 대결 이 문제보다도 프레임 만들기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 윤석열 정부는 결국 자기들이 줄기차게 좋아하는 토착 외구나 친일 세력의 잔재다. 그 자기들의 어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우리는 반일이고 애국적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데 우선 팩트부터 몇 가지 틀린 게 있어요. 독도에 근처에서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남해에서 하면 괜찮고 독도에서 하면 안 된다는 취지예요. 독도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군사훈련한 거리가 독도에서 150km, 일본 그 홋카이도인가 거기서 120km 오히려. 근데 합참의장은 독도에서 185km라고 정정을 했도록. 다시 정정했고. 전에는 이제 150km로 나왔었는데 저쪽에서 주장을 했어요. 이 민주당 측에서. 근데 185km나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독도에서 근처에서 하면 이게 그 친일이고 그다음 남해에서 하면 괜찮고 그다음 독도 근처에서 하면은 자위대가 해도 괜찮고 안 되고 남해에서 하면 되느냐 이런 문제에서 벌써 그 비교할 걸 비교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고요. 제가 볼 때 지금 자위대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를 방위만 할 수 있지 외부 군사 활동을 못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위대가 지금 군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다만 평화헌법에 의해 가지고 메가드가 일본 정부에 강요한 평화헌법에서 일본은 군대를 둘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 자위대라는 명칭을 썼어요. 마치 우리나라 정경 비슷해요. 전경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있죠. 우리가 북한은 있죠. 우리 헌법 하에서 국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북한이나 실체를 인정하고 왜냐하면 국가 지도자 다 있고 군사 정권이 있고 군사 있고 이 때문에 조약 같은 거 지금 이번에 9.20 남북 군사 협약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국가로 실체를 인정해 준 거거든요. 그다음에 유엔에도 둘 다 가입돼 있어요. 그런 식인데 자위대라는 명칭을 썼다고 그걸 헌법상 조항을 가지고 이런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해 준 거 아니냐. 이건 지금 전 세계에 우리나라 빼놓고 다 군대로 인정하고 있어요. 다만 평화헌법에 의해서 이름만 못 쓴다 뿐이지. 이런 형식적인 거 가지고 그럼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조약 맺으면 안 돼요. 협약 같은 거. 국가도 아닌데요. 나라도 아닌데. 지금 우리 헌법은 북한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불법 무력 집단으로 봐요. 한반도 이북 땅을 무력으로 지금 침탈하고 있는 무력 점령하고 있어요. 우리가 태그하세요 해도 태그도 안 하는 그런데 하고 우리가 조폭하고 경찰하고 무슨 협약을 맺을 수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건 아무 소리 오히려 북한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자위대라는 명칭 사용했다고 군대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니냐. 우리가 군대로 인정해 주고 안 해준 건 지금 군대예요. 그리고 있죠. 이번에 훈련이 한미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일본하고 훈련했다고 해서 지금 굴욕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2차 대전 때 미국하고 일본은 있죠. 서로 적대국으로서 엄청나게 싸워가지고
그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는 원자폭탄 떨어지면 많은 사람 죽었고 미군도 사실 많이 죽었습니다. 2차 대전 때 일본 때문에. 많이 죽었죠. 그러면 이런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그때는. 둘 사이에 연합훈련한 건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그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있죠. 과거에 딱 고정시켜 놓고 그때 서로 식민국 지배국이었고 피지배 나라였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지금 그 어떤 방위에 있어서 연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부터 지금 2차 대전이 끝난 지 70년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 사실 그 동북아 안보 있잖아요. 그걸 미국 혼자 하기가 힘드니까 일본 힘 빌리고 그렇죠. 우리는 힘은 좀 약하지만 한국도 예. 북한을 견제해야 되니까 빌리고 하는 거고요. 지금 세계 어느 나라 치고 어떤 방위를 그 독자적인 힘 하나만으로 하는 나라 없습니다. 없죠. 유럽의 그 독일, 영국, 프랑스 같이 강대국도 전부 다 미국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고요. 미국도 어떤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떤 이 유럽에 있는 강대국들 힘을 빌려서 연합으로 지금 그 안보 협약으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본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힘만으로 지금 북한이나 중국을 견제할 수가 없고요. 뭐 북한은 우리가 뭐 이길 수 있지만 전력상으로 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핵을 갖고 있어도 재래 군사력으로 한다면은 중국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재래 군사력, 핵 무력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만일 우리나라가 그 미국이나 일본의 도움을 안보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중국이 언제 대만에 마치 금문도 맨날 포격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근데 우리가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뒷받침을 했고 일본이 어떤 안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 제공 뭐 지소미아인가요?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 중국이나 일본이 한국을 갖다가 만만하게 못 보는 겁니다. 특히 중국은 있죠. 그 일본 아까 자위대 이야기 나왔지만은 중국은 청일 전쟁에서 대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부 땅까지 좀 뺏겼지 않습니까? 일본한테 어떤 그 컴플렉스가 있어요. 일본한테 대해서는. 그래서 일본이 사실은 그 뭐 자위대 무력이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 중국에 대해서 이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을 그렇게 만만히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 그 대표 말대로 하면은 우리나라 힘만으로 그 사람들은 그 주한미군도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힘만으로 지금 중국하고 북한하고 지금 대적해야 한다는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한 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안보관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 국방위원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러니까요. 당 대표면서 당 대표는 국방위원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 이재명 대표가 이런 현실, 일본의 그 자위대의 현실 이런 걸 모르고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은 집토끼 중에 일부분이 종북 좌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 편 만드는 데는 계속 그 반일 프레임, 그다음 그 어떤 그 이런 걸 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안보 현실에서 일본을 배제하고 뭐 하자는 이런 거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프레임을 저 필부인 군사 전문가도 아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재명 당 대표가 있죠. 국방위원인 사람이 그걸 모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거는 프레임 전쟁이다. 오히려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냐 문제가 아니고 이건 프레임 전쟁이다. 이렇게 했을 때 자기들이 어떤 집토끼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일 프레임으로 몰아가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뭐 수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이 한미일 이 연합훈련 이렇게 하는 것은 2017년 10월 23일. 문재인 정권 때. 그럼요. 그 당시에 이 송영무 국방장관 그리고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오노데라 방위청 대신이라고 하죠. 장관. 그 사람들이 합의해갖고 문재인 정권 때 합의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한미 FTA 그것도 반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에도 이 국방위에서 또 북한의 그러한
행동에 맞대응을 하면 한반도에 위기가 조성되는 거니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평화로 가야 한다. 그러면서 맞대응해주지 말라. 근데 위기 조성을 우리가 하는 겁니까? 저쪽에서 하는데. 북한에서 계속 아까 ILBM인가 뭐 이번에 일본에는 있죠. 신문 보니까 그 일본 영토 위로 미사일이 날아가서 태평양에 떨어진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좀 대피 훈련하더라니까요. 예. 그 우리가 지금 사실은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졌죠, 사실. 워낙 도발을 자주 하니까. 그러니까. 설마 우리한테 쏘겠냐. 그리고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비롯한 이런 종북 사람들의 생각은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한테 이득이라는 사람도 있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북한이 우리한테 설마 쏘겠냐? 그 한반도 있으면 그게 다 그리고, 우리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에요. 뭐 말도 안 되는 생각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대표적인 우크라이나 아닙니까? 우크라이나가 그 구소련 해체됐을 때 우크라이나에 한 400기 정도의 핵무기가 있었거든요. 그걸 소련에 다 러시아에 넘겨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침략 당하고 지금 러시아가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하고 같은 동족의 뿌리를 둔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예요. 북한이 마치 남한하고 같은 동족이 우리 동족 맞죠? 동족이죠. 네. 그렇지만 동족이라도 삼국시대 때 전부 동족 아니었습니까? 예. 고구려 신라 백제가. 근데 맨날 왜 싸움합니까? 지금 이 이재명 그 대표 말대로 하면은 삼국시대 싸움 안 해야죠. 동족끼리인데. 그리고 북한이 남치면 안 해야죠. 그래. 이 위기 조성은 지금 우리가 누가 보든지 북한의 어떤 도발이거든요. 물론 자기들은 자기 자위권 행사라 그러지만은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맞대응하면 위기 조성된다. 북한이 먼저 안 써야죠. 아니 우리만 평화로 가자고 뭐 어떻게 되냐. 지금 14 되죠.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서 평화로 가자는데 평화로 가면 좋죠. 서로 평화적인 교류도 하고 좋죠. 그러면 좋은데 북한은 그걸 거부를 하고 윤석열 정부하고는 앞으로 상종을 안 하겠다 그러죠. 상종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지금 계속 핵은 고도화시키고 미사일 뭐 쏘아대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에는 북한이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 때리더라 무슨 대주라 그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그 대표의 말은 있죠. 상대방이 어떤 그 무력 시위를 할 때 가만히 있는 게 평화를 지킨다는 취지잖아요. 그게 좀 문재인 때부터 해온 것 아닙니까? 물론 굴욕적인 굴욕 뭐 참사 많이 쓰던데 굴욕 외견이 이번에도 외교 참사에 의해서 국방 참사라는 거예요. 이게 그 상대방이 어떤 그 무력 행사할 때 조폭한테 예를 들게요. 아까 북한을 조폭하고 비슷하다 했으니까 조폭한테 시장 상인이 몇 대 맞고 자리세 주면 있죠. 편안은 해요. 그렇지만 다음에 또 줘야 돼. 또 줘야. 그리고 1년 지나면 증액시켜줘야 돼. 그게 평화입니까? 그거는 굴욕이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유럽에서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영국의 챔벌레인 총리가 독일이 폴란드 침공한다 했을 때 폴란드만 먹으면 우리 가만히 이제 더 이상은 안 할게. 오케이. 그게 2차 대전까지 일어난 거예요. 그거 먹고 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그 민주주의 국가는 다른 나라 침공을 잘 안 해요. 그렇지만 독재국가, 공산국가는 꼭 침공을 해요. 어떤 독재자가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국민들의 관심을 밖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꼭 외세 침공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전쟁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힘들어지니까. 근데 북한은 김정은이가 마음만 먹으면 그 북한 주민이 죽건 살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자기는 뭐 평양 아방궁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더라도. 그래서 이 북한에 대해서 무력 시위에 대해서 참자는 거 있죠.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일 때는 무력 시위도 안 하겠지만 참아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어요. 북한이 민주주의라면. 그렇지만 북한은 우리가 명백히 알다시피 독재고 공산주의입니다. 여기는 김정은이가 있죠. 자기 어떤 그 지위가 불안해질 때 군사 쿠데타 염려가 있거나 북한의 무슨 그 고위 군인들이 김정은 제거하냐 쿠데타를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그런 걸 그 사람들 제거하는 명분으로 남침까지는 아니고 국제적 도발을 분명히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왜냐하면 그 전쟁 중에는 장소를 바꾸지 않는다는 그 미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중간선거 치르면요 미국 대통령 항상 지지율이 높아요. 미국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도 있죠.
어떤 전쟁 중에는 어떤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게 있는데 북한은 더 그렇죠. 이번에 그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도 있죠. 이번 또 장기 집권의 포석으로 국민들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푸틴에게 지지를 완전히 몰아주기 위해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것처럼 김정은이는 불안해질 때 오히려 어떤 국지전 이런 걸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걸 보면 아니 제가 이런 말 할 정도면은 이재명은 스스로 뛰어난 뭐 행정가고 전략가라면서. 아니 그리고 야당에도 정보가 많이 그러니까요. 그저께까지 집권 세력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정보가 문제가 아니고 세계사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있죠. 북한이 도발할 때 우리가 참으면 된다. 그러면 평화가 지킨다. 이걸 진짜 말인지 방군지 막걸리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뭐 동해에서 독도 근처에서 했다는데 아니 북한의 잠수함 훈련 아닙니까? 대잠수함. 예. 아 잠수함이 동해에서 활동하는데 그러면 안 오는 데 가서. 참. 그리고 얼마 전에도 지난 뭐 몇 주 전에도 우리 여 변호사님하고 한 것 같은데 이 한미일 해상 합동훈련도 그 안규백 의원 그 국방위원장까지 지낸 민주당 중진 의원 했습니다. 저번에. 그때도 일시와 창수를 다 그 SNS에다 올려가지고 완전히 그러니까 이 민주당은 다른 건 모르겠어요. 뭐 국내 어떤 정치적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일 수는 있는데 이 안보 문제를 가지고 어깃장을 놓으면서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거 이건 좀 자제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요. 그 저번에 안규백 의원 문제, 그다음 이재명 대표 문제 보면서 이분들은 어떤 정권 재창출, 탈취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국익에 손해가 가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게 아닌가. 그럴 정도로 지금 황당한 발언, 황당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오히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뭐든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뭐 요만한 것만 있어도 짐서몽돌을 해서 그냥 정권을 흔들고 그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광우병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국익에 얼마나 손해고 국민들의 불안함 빠뜨린 다음에 더군다나 제1야당 거대 야당의 대표가 동해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거야말로 막말이 아닐까. 그거는요. 다른 막말은 있죠. 망발이라고 합니까? 망언이라고. 막말을 하시 또 망발이라 그러면 또 소송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막말인데 다른 거는 있죠. 그냥 좀 윤석열 대통령 귀가 간지럽게 하고 국민들한테 조금 그 약간 예민한 걸 했지만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안규백 의원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있죠. 국가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국가의 안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막말 정도가 아니고 이런 거야말로 국가에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라면은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한다는 이런 좀 어떤 편향적인 일방 독주적인 이런 게 있으면 국가에 해롭기 때문에 더 우리가 그 견제를 해야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